현재 코스피 지수가 헤드앤숄더 형태의 차트 모양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헤드앤숄더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앤숄더는 직관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모습의 차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있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 헤드앤숄더가 나타나게 되면은 상승하던 차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기술적 기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가 출현하게 됐을 때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헤드앤숄더 모양을 한다고 해서 하락 확률이 다 큰 건 아닙니다. 하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른쪽 골의 깊이가 왼쪽 골보다 깊은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쪽 어깨에 있는 이 골이 왼쪽보다 더 깊게 떨어진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그려봤을 때 이 라인 밑으로 더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른쪽 어깨 완성 시 왼쪽 어깨보다 낮은가. 자,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낮았을 때 더 하락할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이죠. 현재 그림은 뭐 똑같이 되어 있지만 이 왼쪽 어깨보다 더 낮은 형태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하락 확률이 더 커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가 나타난 예를 몇 가지 들려드리면, 2018년 2월에 이런 헤드앤숄더가 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사람 머리가 있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있죠. 그런데 오른쪽 어깨의 골이 왼쪽 어깨보다 더 깊게 떨어졌고요.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더 낮게 형성됐습니다. 자, 이런 헤드앤숄더가 출현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자, 이때가 헤드앤숄더가 출현했을 때인데, 이 이후에 하락 추세가 형성되면서 계속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2600포인트에서 1800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은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유념하게 봐야 될 것이 상승 추세의 국면에서 헤드앤숄더가 출현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승 추세가 지속되다가 이 헤드앤숄더가 출현하게 되면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종목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CJCGV라는 종목입니다. 2016년 6월에 이 헤드앤숄더가 출현을 했고 41,000원에서 14만원까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 헤드앤숄더가 출현한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14만원이었던 주가가 26,000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앤숄더가 출현하게 되면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농심 차트도 헤드앤숄더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오른쪽 어깨가 낮고 왼쪽 골보다 오른쪽 골이 더 깊은 형태. 이 형태가 나타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형성돼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헤드앤숄더가 출현했을 때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헤드앤숄더를 만났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오른쪽 어깨 골 부분에 해답이 있습니다. 주가가 어쨌든 오른쪽 어깨를 형성하고 다시 떨어질 때 이 오른쪽 골 밑을 지지선으로 지정을 하고, 이 지지선을 뚫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매도하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심 같은 경우에도 이날이죠. 이날 지지선 밑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날 매도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CJ CGV 같은 경우에도 이날이죠. 이 오른쪽 골을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뚫고 내려간 날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축소하게 된다면은 이런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코스피 상황을 보시면 이 부분이 머리에 해당이 되고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골보다 오른쪽 골이 더 깊은 그런 형태로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만약이라도 다음 주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2480이죠.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간다면은 그때는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의 수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하락 추세가 이어졌을 때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제가 주식은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어떻게 이 주식이 변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2480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뭐 이런 헤드앤숄더가 형성되지 않고 다시 뭐 2650을 뚫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0일선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이어가다가 하락으로 좀 많이 꺾인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때만 해도 하락으로 꺾이기 전에 주가가 상승이 되면서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하였고요. 자, 이 부분에도 견고하게 60일선이 지켜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은 완연히 60일선 기울기 자체가 꺾여 버렸죠. 그러면서 21선과 60일선에 데드 크로스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데드 크로스가 최근에 처음 나타나게 되었는데 2022년 9월 달에도 이런 형태가 나타났죠. 완연히 60일선이 꺾여 있고 21선이 이렇게 데드 크로스 되는. 자,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 부분은 60일선이 살아있는 형태에서 21선 교차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론 데드 크로스라고도 얘기하지만 60일 수급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약한 데드 크로스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으나 60일선이 하락으로 완전히 꺾이지 않은 이상 추세가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데드 크로스였죠.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할 때 60일의 기울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0일선이 수급선이라서 이 수급이 뒷받침되었을 때 주가가 비로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수급선 기준으로 이런 해석들을 잘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현재는 이 수급선도 하락을 하고 있고 데드 크로스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에 좀 더 비중을 둘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650까지 상승할 확률보다 다시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에 있어서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도 사실 20, 30%는 더 뚫고 올라갈 확률이 존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 자체가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확률적인 대응만 할 뿐이지 확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박 형태가 되는 것이겠죠. 한순간에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대응을 하면서 흐름에 수긍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지만 오래 건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절대 100%는 없으니까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물량을 다 정리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수량을 좀 줄였다가 진짜 하락이 됐을 때 다시 또 수량을 늘리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코스피의 차트가 헤드앤숄더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